같은 임신이 누가 언니가 뭐 잡아가겠냐 그쵸.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주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 집이가 인신매매라던 불법 그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만삭의 임신부를 예. 저는 달려가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몫이가 되잖아요. 어? 이해가 돼. 여기를 임신부를 그렇게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이지만은 제 안에 세 명이 하나 또 있어요. 사실 이렇게 혼자 몸으로도 사실 견디기가 힘든데 승현 씨는 임신한 몸으로 겪으셨다고. 네. 정말? 저는 북한에서 장나라 씨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정을 했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과연 나만 이렇게 잘 살까? 체류탄을 쏘며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세뇌 교육을 받은 북한하고 나만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완전히 다르니까 진짜 나만이 현실이 맞을까? 현실일까라는 이런 궁금한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예. 저는 그 자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이게 이웃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임신한 채로 탈북하게 남편과 같이 탈북을 하게 됐어요. 임신 몇 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 당시? 그때 제가 탈북하게 됐던 게가 막달. 만사? 막달. 만사? 만삭인 상태. 예, 만삭인 상태에서 제가 북한에서 2007년도 6월 29일 날 예정일을 받았습니다. 진짜. 근데 6월 6일 날 밤에 저희가 강도강을 했습니다. 예, 드라마보다 걸려서 이제 신고를 예,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물에 들어섰는데 그 두만강 밑에 이렇게 깡통을 달아놨어요. 너무 이렇게 그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깡통을 달아놨는데 남편이가 바로 높이 들여야 된다. 몸이 무거워도 바로 높이 들어 했는데 높이 든다고 했는데 걸렸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초소에서 그래서 초소 밑으로 넘었는데 그래서 바로 나와서 그 소물끼리 쏘는데 무서운데 물이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리 무서워서 수영을 못하고 수영 배우러 가는데 지금도 저는 수영 못하고. 근데 그때는 벌써 임신이 된 상태 막달이니까 자꾸 몸은 자꾸 아래로 가지 하니까 그래도 남편이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와서 서시장 옆에 왔는데 임신한 채로 3일 굶어 보니까 저는 진짜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한쪽 분이 오셔갖고 까누올라 전 중국말 잘 몰라요. 근데 까누올라 하니까 그게 무슨 말하니까 이렇게 삽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로 가자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 게 연길 대암 돼지 목장에 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밥도 요만큼 주지 뭐 남자든 다 나가 일하는데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서 산나무를 캐다가 서시장에 내려와서 시장에 내려와서 파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팔면서 한 여자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이 나무로 다 살 테니 돈을 못 가져왔으니까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내가 또 임신이 누가 언니가 뭐 잡아가겠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돈을 주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그 집이가 인신매매라던 불법 그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 만삭의 임신부를 예. 저는 달려가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두 사람이 몫이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 여기를 임신부를 그렇게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몫이지만은 제 안에 세 명이 하나 또 있으니까 두 사람 몫이니까 한 사람 팔지만은 상대방한테서는 두 사람이 몫을 받는 거예요. 돈을 더 달라. 예. 그때 내가 팔려간 것이 말을 못하는 버버리 집으로 갔었습니다. 예. 그래 그 버버리 집으로 일단 팔려가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감옥 생활이죠. 자기네가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문을 잠그고 가고 도망칠 것 같아서 그런데다가 임신한 채도 계속 언니가 일을 시키지. 예. 근데 밤에 자다가 덮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그때 도망쳤거든요. 맨발로 아마 제가 비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제가 도망쳤거든요. 근데 도망쳐서 가다 나니까 한글로 이게 버스 이게 이름 적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그 버스에 올랐던 거죠. 그 버스에 올라서 무작정 올라갔는데 양수가 터지고 아이고.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그 버스 승객 안에 이게 승객분이 여자분이 대다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비닐방막 까고 남자들 앞에다가 다 보내고 일단 나왔는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거예요. 버스에서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어머나 야 울어야 되는데 야 울지 못하지 야 죽었는가 그저 내 생각에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다 나니까 어느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예,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의사님이 오시니까 애가 탯줄을 3바퀴다 이렇게 감았대요. 목에다가. 탯줄을 3바퀴다 이렇게 감았대요. 목에다가. 예, 그래도 애가 목숨이 살아 있다고. 거기 안도의 숨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다 수술해갖고 그때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요? 예, 태반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와. 한국 같으면 이게 해서 그럼요.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을 텐데 네. 저는 아예 그건 또 못하고 모르고. 거의 아예 그래서 깡짤로 해서 뜯어내서 그 태반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그 부록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해달라고 연결해달라고 했었어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네가 그냥 고집 부리면 나를 신고를 하겠대요. 그럼 이제 애교 공방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직 내 머릿속엔 이 애를 데리고 어떻게나 나는 남편을 만날 것이다. 오직 이 목표 하나 가지고 그러면 남편하고 연락할 수 있는 이 연길 시내에다가 가깝게만 좀 언니가 보내달라 했었어요. 제가 부탁은 했었어요. 근데 알았다고 한 것이 어디를 보냈냐? 저를 쌍둥으로 보낸 거예요. 또 판 거예요? 예, 저를 또 판 거예요. 아기 낳은 사람을요? 예, 한 달 20일 만에. 그래서 제가 받아준 사람이 탈북민 여자였습니다. 예, 같은 탈북민이라고 해도 자기도 달려가서 그 사람하고 살지만은 이혼이나고 설사하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네. 예,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 진료도 못 받았고 바깥 출입도 못 하고 그 집안 안에 돼지 새끼 낳는 그 돼지 우리의 청소에 집안 안에 온갖 것 이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끌려간 거네요? 예, 근데 애를 뜯어서 팔자는 거예요. 우리 시연이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내가 그랬지. 아기를 팔겠다. 예, 협박하는 거죠. 엄마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엄마도 북한이 새끼 있는데 새끼를 어떻게 파냐고. 아 너도 그럼 내가 받아온 값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진짜 그 애를 지키느라고 예. 진짜 모슴질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예.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국정원에 와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국정원에 와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아, 근데 나를 못 본 척 하면 되겠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애야? 이러더라고요. 어떡해. 진짜 뭐 사람. 그때 우리 시연이가 3살이었었어요. 국정원에 들어왔을 때. 근데 주변 탈북민들과 물어보니까 그 사이 거면 조사 중에 조사도 안 받고 3명이 다도 서로 같은 소리 들었습니다. 예. 너무 기가 막힌 일이네요. 근데 이후에 나와서 우리 군애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디냐고 찾으면 안 돼. 나는 못 참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 여자분한테 우리가 엄마가 갔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건졌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가 너를 건졌을까? 그렇지. 남자라면 너를 건졌을까? 그래도 그거는 그만하면 고마운 거야. 고맙게 생각을 하자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부터 자꾸 좀 하시는 얘기들 중에 미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집에서 돈을 지불했으니 내가 그 돈값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가 생각했던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내가 원해서 한 거래가 아니고요. 내가 중심인 거래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놓은 거래고 당신을 사오는데 내가 돈을 썼으니까 돈값을 해라라고 피해자에게 그걸 이야기한다는데 그걸 마치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의 돈을 손해보게 해준 것처럼 기분을 잡고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놓고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불법을 저지른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몸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미안해하면 안 될 것 같고 얼마나 살 수가 없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냐고. 그럼.
북한 여성들에게 인권이라는 거는 강을 건너는 순간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에게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자기들이 사왔기 때문에 마치 가축을 사와서 정당하게 값을 지금 내가 치르고 있다 이렇게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힘들면 도망가지 왜 도망 안 갔어 이렇게도 많이 질문하는데 제가 그 여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면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보이는 건 옥수수밭이 맞아요. 그러니 여성이 그 밤에 자기가 차가 아닌 걸어서 도망을 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네, 또 가다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사람들이 또 다 가족 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하루 종일 그 시골에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대우는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애를 정말 막달잡이 해갖고도 19달 반까지 제가 일을 했거든요. 농촌에 가다니까 네. 그 콩가술도 하고 강냉이 그거 다른 것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낳았고 정말 6개월도 안 돼갖고 제가 농사일을 또 다시 했거든요. 이 집에서 나를 계속 천다라 어디 동네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다 싸우면 이 조수말 나는 텔레비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것도 못 보게 나면 그래서 거기서 얻어맞으면 천대 받으면 그래 살아가서리 그 집에서 또 달아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달아나게 되는 것도 또 뛰쳐나가게 된 것도 또 나로 실험용으로 100만 원에 팔아먹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실험용으로 100만 원에 팔아먹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비디오 보고 나니까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더군다나 임신 9개월에 거동도 안 되는데 일을 시켰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가축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야, 내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이 비디오 보고 나니까 네. 두 분 이야기 듣고 보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 할 자신이 이제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나봤던 그 남자 쪽 시어머니 되는 사람들이죠. 이 탈북 여성들을 향해서 보내는 시선이 굉장히 냉혹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이 아닌 정말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인 거죠. 그래서 그 또 마을에 모임이 있어요. 뭐 북한에서 며느리를 사왔다라고 하면 그런 갖는 모임이 있는데 그 집 며느리는 얼마에 사왔어? 우리는 10,000원에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프거나 아니면 병원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너는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고 우리 집에서 할 몫을 다 해야지만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분들의 인권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담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런 분들이 북한에 나오면 더 개돼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젠 반역자가 된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국으로 가셨던 분들이 잡혀 나와요. 잡혀 나오면 입고 나온 옷 그대로 인민반들을 통과시키게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두 줄을 쫙 세워서 갈 때 저희에게 덜 들어서 이렇게 그들한테 던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들고 안 던져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간 거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근데 저희 그때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와, 청바지 입었다. 와, 머리 노랗게 염색했네. 빨갛게 염색했네. 그래서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중국에서 겪었던 삶이 그렇게 참담한 줄 모르고 북한에 있는 젊은 여성들은 야, 저렇게 되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까지 심지어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북한 당국에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사실 북한에서는 오보이 수령이라고 그럼요. 하죠. 오보이. 예. 그다음에 노동당도 우모니 당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네 여성 동무들도 책임 못 지는 게 이제 한심한 거죠. 인권은 사실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썩골병든 자본주의
세계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어린이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인권이 저기는 뭐 다 말살돼 있고 이제 유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팔려 나오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굶어 죽으니까 나온 거고 또 예를 들면 장사하다가 단속이 돼서 감옥에 교화소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게 북한 당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낸 그 북한 당국이니까 북한 당국이 인권을 얘기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두 분 이야기 듣고 저 가슴 아팠는데 제가 만난 인터뷰한 분은 자기 발로 직접 인신매매에 팔려간 분이에요. 내가 일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딸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김치를 담가야 하니까 물 좀 재워놔주라.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10시 돼서 퇴근하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신랑하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아침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그렇게 찾아다니다 나니까 결국은 우리 아가 중국 갔다는 것까지 판명됐는데 제 친구가 되는 언니가 저희 딸을 중국에 임시매매를 했거든요. 아이고. 인신매매로 중국에 판 사람이 어머님 친구분이셨어요? 친구였어요. 딸이 인신매매 됐다라는 소식을 북한에서 들었을 때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 마음이란 게 더 말해야지 있으니까 이제 도대체 겨우 17살인데 옆에 있던 새끼를 잊어먹었으니까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가는데 무턱대고 내 새끼를 못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래 5년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자식한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그래 5년을 기다리는데 5년 만에 소식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나요, 따님? 딸이가 그리고 내가 엄마를 찾느라 고생했다. 사람들 집도 많이 보냈는데 내 돈만 떼기고 소식이 없었다. 그래 엄마를 내 마지막으로 찾아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5년 만에. 네,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엄마가 아무 때거나 안 놓고 넘기겠다. 내가 이렇게 딸한테 말했거든요. 근데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12살이니까 나를 팔아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이러던 찰나에 내 남자 사촌 동생 아이가 국정경비대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누나 이번에 안 가면 누나를 도와줄 길이 없다 그러더라고. 가겠다. 그래 압록강을 넘어섰는데 그것도 또 브로커를 만나서 보니까 그 임시매매를 하는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임시매매라는 거 알면서도 압록강을 넘었어요. 내 딸인 데를 가자. 우리 딸네 집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조금 떨어진 촌마을에 갔어요. 5천만 원에 내가 발렸어요. 우리 엄마죠. 인신매매로 팔려간 작은 딸을 중국에서 다시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됐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적적으로 네. 그때 심정이 좀 어땠나요, 기분이? 저를 구수거리 딸이 톡거려서 엄마 하고 끌어안으니까 이게 내가 중국어 하는지 지금 북한에서 만나는 건지 그런 감격도 모르겠고 말이 안 나가서 한 시간만 울은 것 같아. 그런데 만나니까 이제 아이가 붙잡고 울지. 너무 기막혀서 말이 안 나서 이게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따님을 찾으러
중국으로 가실 건가요? 당연하죠. 세계로 찾는 끝까지 가야죠. 이분의 사연이 정말 기구했는데 막내딸이고 금이아오기가 키운 막내딸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려간 겁니다. 5년 동안 딸을 찾느라 미친 여자처럼 북한 전 지역을 다 헤매고 다녔어요. 5년 만에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17살 기억이었던 딸이 중국의 이름 모를 남자에게 팔려가서 애까지 낳고 중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이 5년간 엄마를 찾기 위해서 소처럼 일했대요. 그 말을 북한에서 듣는 엄마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인신매매인 줄 알면서 자기가 중국에 팔려간 거예요. 브로커한테 부탁한 거 한 가지예요. 딸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만 날 팔아달라. 간절함이 통했다고 해야 될까요? 딸 근처 마을에 팔려간 거예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게 6년 만에 10km면 먼 거리예요. 그럼요. 먼 발치에서 그것도 딸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딸과 따님과 어머니가 중국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모녀가 제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머니랑 같이 중국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낳은 자기 딸을 또 두고 와요. 아이고. 피덩이 자기 딸이 잠들었을 때 자기 딸을 두고 탈출을 합니다. 이 엄마는 한국에서 자기 딸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금 자기 딸이 중국에 두고 온 본인 딸 생각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구한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자주 도강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어느 날은 여자 2명이 이제 자매더라고요.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북한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다고 또 깡도강을 해서 중국에 갈 수 있는 용기는 없고 하니까 중국에 가서 팔든 뭐 어쩌든 일단 중국 땅에만 자기네를 데려다 달라라고 하시는데 비단 이 2명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팔려가는 걸 알면서도 인신매매를 시켜달라고 요구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아요. 스스로 간단하지만 쉽게 정말로 자기 의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태로 북한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정치적인 의미든 아니면 경제적인 의미든 간에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걸 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거기서 사실 국가가 실패한 거죠. 강제로 팔렸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팔리는 걸 선택했든지 탈북 여성들의 이 유일한 목적은 살기 위함이었고 그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7년 동안 매일 밤마다 울었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70일 안에 가만히 이렇게 팔려갔단 말인데 팔려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렇게 10년 남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삶이 저러고도 죽지 못해서 그래서 죽자고 서 약도 먹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삽니다. 어머. 눈도 잘 못 보고 어떻게 귀가 잘 듣지 못하고 제가 이 말하면 기억력이 좀 없습니다. 저는 기억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누러지 발달한 건 한 군데밖에 없어. 미치겠어 내가. 속상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결혼이지 정말 강제로 팔려간 거나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면서 주변에서 팔려온 여성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남편은 정해져 있는데 매일 저녁 들어가는 남자들이 다른 거예요. 돈은 한 명밖에 구해올 수 있는 돈밖에는 없어요. 근데 형제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그 한 여자를 사옴으로써 모든 사람의 욕구를 그 한 여자한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는 뭐 남편 형이 들어오고 다른 날은 뭐 아빠가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그걸 잘 감내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이어서 고통이라는 걸 잊고 사는 건지
진짜 중국에서 제 딸을 두 딸을 데리고 있을 때 한쪽 사람들 대놓고 얘기를 해요. 국적이 없으니까 애를 팔라고. 너네가 여기서 키우지 못하지 않냐.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올 때는 중국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고 사실 넘어왔는데 한국에 오자고서는 우리는 세뇌 교육이 있다 보니까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애들을 제가 북한에서 주사 잘못 맞아갖고 애가 죽었어요. 우리 시은이 우애 애가 북한에서. 그래서 드라마 보고 이 애가 임신됐으니까 또다시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탈북하게 됐고 경로는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서 마저까지 국적을 없이 팔라고 하니까 엄마로서의 이게 인생이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행을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한국행을 선택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다 구출하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만난 또 인신매매 피해 여성은 그 증언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매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와가지고 중국 안 가겠냐고. 그래 중국에 뭐 하러 가는데 중국 가면 좋다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거 좋다고 한번 가보지. 그래서 혼자 가긴 좀 무섭고 하니까 막 데리고 같이 가자니까 저건 못생겨서 안 데리고 안 남기지. 그때 의심해야 되겠는데 아무 의심도 안 했지 그냥. 그렇지. 돈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국의 교주로 팔려가신 거죠? 그렇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에 팔려가지고. 5,000원. 중국 남편의 폭력도 있었어요? 엄청 때렸죠. 너무 두드리니까 이 머리가 막 때린 자리 한 번 더 때리면 이제 맞아 모를 때 사람들은 아마 한 번 처음에 아프지 자꾸 그 자리 때리면 멍해서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 머리니까 다 불어나가지고 모르잖아. 남편이 왜 때렸나요? 정신이나 그냥 때린다니까. 제 생각이 어떻다면 그냥 때려. 어느 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 우리 김치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다가 그 김치가 한 날라주고 딱 들어오는데 집에 안 들어가 난리인 거야. 그 유튜브 왔어. 5층에 올라가고 주민이 이러서 지금 나는 차라리 맞아대도 그냥 들어가야 돼. 그 들어가니까 어째 이제 왔냐고 어디가 있다 이제 왔냐고 문 탁 미닫이 열더니 거기다 나무태기 받쳐놓고 들어가 패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머리가 이제 막 빵빵빵빵 다 불어나는데 아주 그 좁은 공간에다 다 두드려 패니 머리가 만져보니까 내 머리 아예 다 물렁물렁해. 막 당당 터질 직전이야 막. 매일만. 그 남편이랑 딸이나 뭐 아들, 딸이 있어. 딸이 있었어. 네. 딸은 엄마가 맞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저 엄마랑 결혼 안 할 거라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봐 결혼을 안 하겠다고. 왜 맞고 있어? 같이 때리지. 진짜 짜증나. 같이 못 때려. 그럼 죽지. 딸 데리고 도망친 적은 없었나요? 그때 아마 일곱 달 됐을까 그때 뭐 아직 돌 되면 걸어다니지 그래도 못 다니니까 어버지 울고 밤에 나가서 그냥 가 두드리면 울고 막 바깥에 나가 울고 또 들어오고 그랬었죠 그때 시간이만 그렇게. 탈출하려는 엄두 자체를 못 내신 거군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다가 딸이 죽거나 내 죽거나 둘 중에 누구 남잖아요. 그 아픈 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숨부터 한국 가면 내 널 데리러 오케이 그래가지고 내 마음 먼저 왔죠. 제가 이제 인터뷰한 많은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그 집에 그냥 두고 나홀로 탈출해야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너무 소중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혹여 잘못되면 아이까지 죽을 수 있어서. 두 번째는 아이라도 두고 나오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는. 잡아서 때리고. 근데 아이를 두고 나오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다가 그냥 만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낙이 그 남자에게서 자기를 때려서 머리가 이렇게 붓게 만든 그 남자에게랑 같이 난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딸을 그 학대하는 아빠 집에 두고 홀로 탈출한 거예요. 너무 다행인 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그 딸이 성인이 돼서 데려왔어요. 제가 만난 그 여성이 도망을 가요, 실제로. 도망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어디 중국 국경 도시라고 하면 다 아실 도시인데 거기까지 가요, 이 여성이. 한국에 오려고.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브로커에게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아이? 탈북하는 그 일주일간 아이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 도시만 건너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기까지 50% 탈북을 성공해 놓고 나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달라. 그게 모성애. 지옥 같은 곳에. 네, 그게 모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탈북 여성들은 사실 한 거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 코로나 사태 나기 딱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탈출 시도하던 분이 있었는데 17살에 시집 갔는데 애를 셋 두고 아까 교수님 보신 것처럼 그 조선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을 잘 모르는 오래돼서. 거예요. 천천히 하면서 저도 가끔 좀 아는 중국말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언니도 와 있고 하니까 내가 이 선으로 오면 된다고. 무사히 그냥 애는 나중에 찾으면 돼 하는데 안 돼. 자기는 애 두고는 절대 못 떠나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17살 때 소 키워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 지금 북한에 남아 계신 어머니는 당신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사히 대한민국 국적을 따가지고 중국 가서 자식도 보고 나중에 뭐 통일될 그날을 생각해서 엄마를 볼 수 있지 않냐고. 그러나 거기 살다가 잡혀라도 가게 되면 다시는 중국에 있는 애들도 못 보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는 더 고통을 겪는다. 무사히 여기로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북한에 계신 영상 편지를 써서 보여주고 모셔왔습니다. 북한 여성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초대한 브로커를 만드는 거 말고 깡도방이라는 걸 하고 나면 이건 인권이라는 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 인신매매 여성들이 중국에서 편히 산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어렵네요. 뭐 지금도 사실 한국에 오셨어도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여전히 가슴이 놀라시는 거예요. 경찰차만 봐도 막 떨려요. 거기 있으면서 북송되는 그 경험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아까 있어도 결코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들었던 녹취를 사실 다시 이제 들으면서 잊고 있었어요. 사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고 제가 만난 그 여성은 자기가 중국에서 생활했던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규하는데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무슨 무련 넘기고 안 본 척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은 마음은 그렇게 안 돼. 그럼. 마음속으로 진짜 이빨 갈면서 죽이고 싶어. 갈면서 진짜 마음이 네. 죽이고 싶어.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아니 이거 중국에서 한 13년 동안은 진짜 아닌 게 세상에서 살 시간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들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악몽을 꿨다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게 악몽이었으면 오히려 깨면 그게 자기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닌 현실이니까 차라리 이게 내가 죽어서 사는 생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정하고 싶어요. 내 자체 내 인생에 이런 중국 이 13년 동안 막 진짜 막 존재 안 했으면 좋겠어. 인간으로서 인간 생활이 아니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강 교수님은 지금 사실 수없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지금 왜 눈물이 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정말 제가 만났을 때도 너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저 북한 땅에서 저렇게 고통 당하고 겨우 살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또 모르고 있잖아요. 너무 정말 지금도 그때도 미안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달 보면서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지금 저 달 우리 엄마도 보고 있겠죠. 제발 엄마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엄마 한 번 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지금도 거기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게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기 권리가 뭔지, 뭐 자기가 뭘 잘하는 건지, 뭘 잘못하는 건지 전혀 이제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분들을 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구원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쪽 체제는 집단주의, 전체주의 체제고 우리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체제란 말이죠. 근데 그쪽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예컨대 뭐 탈북을 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국가의 반역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인권유리를 당했는지 이거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제에 익숙한 분들인데 다행히 이제 우리 콘텐츠라든지 이걸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아, 인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서서히 하게 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외교관계 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서 침묵해온 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다라는 것은 외교적 이익 그 위에 상위의 가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적 합의가 지금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